안녕하십니까. 진실과 팩트 소식을 논리 정연하게 뉴스 소식을 전해드리는 보수정치 퇴근TV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정말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퇴근TV 가족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최근 다시 뜨거운 뉴스가 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서 우리 퇴근TV 가족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아마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배경부터 조금 말씀을 드린 다음에 지금 무슨 사태가 벌어졌는지 우리 퇴근TV 가족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19년 4월이었습니다. 우리 퇴근TV 가족분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는 뭐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설치 법안과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을 국회 패스트트랙을 토대로 즉시 신속 처리한 건 절차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제도는 다수당의 일정한 요건만 충족을 한다면, 다수당, 소수당의 반대와 관계없이 법안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합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합의가 지연될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쓰라고 만든 제도였지만 실제로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야당을 배제하고 입법을 밀어붙일 수 있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이라고 하죠.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 그때 이제 전신은 이를 이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국가 권력 구조의 크나큰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정치 질서를 흔드는 제도였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회적인 합의와 정말 충분한 토론이 필요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국회 회의실 문 앞으로 막아서고, 그게 요 사진이거든요. 문을 막아서고 의원과 사무실을 점거하며 저지에 나섰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시 언론에 생중계된 모습에는 국회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바닥에 들어누워 회의 진행을 막는 그런 장면들이 그대로 나왔었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바른미래당 이제 최입의 의원 또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채 무려 6시간 이상 의원실에 머물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곧바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불리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검찰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보좌진 27명 그리고 민주당 전 현직 당직자 10명을 함께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이어졌고 무려 6년 5개월이죠. 6년 5개월이 지나서야 이제야 결심 공판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나경원 의원에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퇴근TV 가족분들. 제가 여기 있네요.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 나경원 징역 2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들도 이제 단체장들이나 역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나 구형을 받았는데, 하지만 이제 피고인들은 한결같이 폭력이 아니라 정치적인 저항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이러한 사건이 갑자기 일어났는지 우리 퇴근TV 가족분들, 이 뒤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소식을 우리 퇴근TV 가족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오늘도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설명 일단 잘 들었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한교안 이제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에도 징역 10개월과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저는 나경원 의원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패스트트랙 충돌은 결심 공판, 나경원 폭력 아닌 정치였다,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패스트 트랙 충돌은 국회 선집 화법에서 금지한 극단적인 폭력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하는 행동은 헌법 가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다수당의 폭거를 용인할 수 있느냐, 의회 독재를 허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단순한 병명이 아니라고 봅니다. 당시 상황에서 민주당은 뭘 했죠? 숫자의 힘으로만 법안을 밀어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적인 합의도 사회적인 토론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때 야당이 저항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공수처가 설치되고 선거법 개정이 통과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제 나경원 의원의 말처럼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라 의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항권 행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결심 공판에서 나경원 의원 외에도 송호섭 원내대표 또한 각상도 의원 또한 피고인 신문을 받았는데요. 송호섭 원내대표는 이제 최입의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의원실에 간 건 맞지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감금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초선 의원 막내였는데 검찰이 저를 표적으로 기소한 게 아닌가 싶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제 주장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당시 충돌하는 여야 모두가 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민주당 인사 10명을 함께 기소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론의 초점은 어떻게 나오고 있죠? 네. 보수 야당 쪽만 초점에 맞춰서 나오고 있습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면 같은 상황에 똑같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와 여론의 관심은 보수 야당만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명백한 형평성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제 불공정한 태도는 정치 불신을 키우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런 부분들, 우리 태근TV 가족분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은 중요하지만 다수결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곧 다수의 독재로 변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저항은 민주주의의 건강함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만약 야당이 다수당의 독주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다면 국회는 토론장이 아니라 다수의 일방적인 결정을 통보하는 장소가 되고 말겠죠. 그래서 저는 만약 어떻게 보면 우리 태근TV 가족분들 저항권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의무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나경원 의원이 2년 징역을 구형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항권 행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다른 피고인들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엇보다 민주당 인사들 또한 같은 상황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야당만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근TV 가족분들 결국 민주주의는 숫자의 힘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말 다수의 폭주에는 저항할 수 있어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완성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원칙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